영숙은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켜놓고 전을 굽고 있었어요.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냄새가 집안에 퍼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보다 묵직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대문 쪽을 향해 몇 번이나 고개를 돌리며 혹시라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였지만 바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상 위에는 잡채와 미역국, 아이들이 좋아하던 동그랑땡까지 정성스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숟가락의 위치를 몇 번이나 고쳐놓으며 자식들이 오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웃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올까? 영숙이 혼잣말로 내뱉은 말은 허공에 스며들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짐을 나르는 소리까지 들리자 영숙은 자연스럽게 문 앞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어젖히고 골목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를 향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침 길 건너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아주머니는 눈이 마주치자 짧게 손을 흔들었어요. 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도착한 장남 민수의 문자는 단 2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문자를 다시 열어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두 번째로 울린 벨소리는 딸 지연에게서 온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지연은 애들 감기가 심하다며 다음에 보자는 말만 남겼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방금 구운 전은 식어가고 있었고 미역국에서는 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그녀가 중얼거리며 시계를 바라봤지만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어요. 잠시 후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간단한 과일 세트와 명절 잘 보내세요라는 인쇄된 문구만 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빈집의 정적이 한층 크게 느껴졌고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등을 쓸어내렸어요. 기대가 꺼져가는 마음을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쯤은. 영숙은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조용해진 집에서 천천히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오늘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무료 급식 봉사에 나가는 날이었죠. 문 밖에 나서자 늦가을 공기가 살짝 차갑게 느껴졌지만 영숙은 그 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것 같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센터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봉사자들도 서둘러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통의 뚜껑을 열고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밝은 목소리는 봉사활동 동기인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매번 영숙의 얼굴을 보면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영숙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과 반찬을 건네며 몸은 바빴지만 자식들에게서 오지 않았던 전화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순자가 영숙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명절에도 혼자 계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조금은 본인을 위해 시간을 써보면 어떨까요? 순자의 말에 영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쉽게 드러내지 못한 씁쓸함이 숨어 있었어요. 봉사가 끝나고 사람들과 정리를 마치자 센터 직원이 다가와 다음 주에 시작하는 어르신 글쓰기 교실 전단을 건넸어요. 전단에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전단을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문장이 마치 자기에게 말을 거는 듯 했기 때문이죠. 한번 다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에서 나오며 그녀는 전단을 가방에 꼭 넣었어요. 오랜 시간 가족들에게 맞춰 살아온 습관 때문에 자신을 위한 선택이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떨림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로 영숙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던 영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쓰기 교실 첫날, 영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복지센터 강당으로 들어서자 원형으로 놓인 의자들과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중년 수강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은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새로운 공간이 주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젊은 강사가 들어와 밝게 인사하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처음 오셨죠? 오늘은 편하게 참여하시면 돼요. 강사의 말에 영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는 자신의 하루를 짧게 적어보는 연습을 제안했어요. 영숙은 종이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명절 아침부터 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까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강사는 그녀가 쓴 글을 천천히 읽고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와 더 배우면 글이 훨씬 깊어질 거라며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생각보다 할 수 있구나.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오래 잊고 있던 자신감을 아주 조금 되찾는 듯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며 자연스럽게 영숙에게 말을 거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순자의 조언이 떠올라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색하지 않게 들렸고 영숙은 오랜만에 가벼워진 어깨를 느꼈어요. 식당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는 가정사부터 취미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고 영숙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인연들에게 마음을 여는 자신을 발견하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고 영숙이 글쓰기 교실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냐? 그냥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민수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단순한 부담이 섞여 있었고 영숙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지연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배운 것들과 새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느낀 작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이 깊어질수록 교실에서 들었던 칭찬과 따뜻한 분위기가 다시 떠올라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누구보다도 조용하지만 힘 있는 결심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발표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숙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다듬었어요. 식탁 위에는 늘 공책과 펜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차를 한 잔 내려놓은 뒤
천천히 글을 읽고 고쳤으며 집중했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고,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센터 직원이 발표해 참가자 중 일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할 거라며 영숙에게 인터뷰 요청을 전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영숙은 잠시 놀랐지만 강사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영숙의 말에 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태프들은 작은 장비와 조명을 설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영숙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터뷰는 명절 아침 홀로 식탁을 채우던 이야기부터 봉사활동, 그리고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까지 이어졌어요. 진솔한 말들이 이어졌고 촬영팀은 그녀의 차분한 모습에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촬영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누군가에게서 문자가 쉴 새 없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힘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분이세요 같은 댓글들이 화면에 빼곡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민수의 연락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이렇게까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자를 읽는 순간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걱정과 불편함이 뒤섞인 말투가 그대로 느껴졌고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의 촬영과 글쓰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문장 끝은 결국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로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그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발표회 당일 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영숙은 작품을 들고 무대 위로 올랐고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글이 끝난 순간 따뜻한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박수는 영숙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렸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영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고 영숙은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회 이후 며칠 동안 영숙의 휴대폰으로는 낯선 번호와 문자 알림이 이어졌어요. 지역 방송 인터뷰가 방영되면서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센터에서도 감사 인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수와 지연에게서 온 연락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저녁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성스레 차려놓은 반찬은 그대로였고 방 안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엄마, 이건 너무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수의 전화는 시작부터 긴장이 잔뜩 묻어 있었고 영숙은 천천히 귀에 대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바깥의 가로등 불빛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고 그녀는 영숙에게 쉴 틈 없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쏟아냈어요.
지연은 아이들 문제와 집안 사정까지 이야기하며 어머니가 이런 활동을 하니 더 힘들어진다며 신경질적인 투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영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집중해온 삶이었지만 그 삶이 오히려 자신을 묻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제는 자식들의 말 한 줄, 표정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하도록 가볍지만 단단한 결심을 누르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영숙은 센터에서 열린 행사 준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청년 봉사자부터 동네 상인들,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안내 테이블을 맡아 이름표를 정리하고 참석 명단을 확인하며 움직였어요. 일이 많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와 감사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자리였고 그 속에서 영숙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는 기분을 느꼈어요. 행사 당일 영숙은 센터 직원들과 함께 강당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음향 점검부터 관객 안내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피며 움직였고 사람들은 그녀의 꼼꼼함에 의지했어요. 무대가 막을 내리고 마지막 청소가 끝났을 때 주최 측은 영숙을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지역 기사에는 행사의 높은 참여율과 성공적인 진행이 실렸고 영숙의 이름도 작은 사진과 함께 실렸어요. 기사를 본 자식들은 당황스러워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과 상관없이 영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며칠째 어머니와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자 그는 결국 영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을 지나 대문 앞에 섰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지만 대답이 없자 그는 조용히 발을 돌렸습니다. 도시의 밤바람이 불어오며 민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서운한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지연은 SNS에서 우연히 지역 행사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 속 영숙은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행사를 이끈 봉사자 김영숙 씨라는 글귀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묻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지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후회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 사과하기 위해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마치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영숙은 평소처럼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행사 후기와 함께 그녀의 사진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 게시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멈춰 화면을 확인한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곧이어 지연에게서도 문자가 도착했어요. 간단한 인사말 뒤에는 조심스러운 만남의 부탁이 담겨 있었고 영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과 망설임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 연락을 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답장을 입력한 뒤 화면을 꺼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센터 앞 벤치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지연은 먼저 도착해 벤치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던 둘은 멀리서 다가오는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짧은 순간 머뭇거리다가 곧바로 걸음을 옮겼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했지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내리깔고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지연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조용한 바람 사이로 그들의 후회와 진심이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침묵이 지나간 뒤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식당 안은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일상의 소리가 은근한 편안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숙은 가장 안쪽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고 민수와 지연은 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셋은 쉽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공기 속에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영숙은 젓가락을 들며 가만히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고 눌러두었던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음식이 놓인 식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따뜻함이 셋에 굳어있던 마음까지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하는 활동을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보았다며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연도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은 자식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들의 진심이 서서히 닿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식당 주인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TV에서 봤어요. 행사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뜻밖의 인사에 민수와 지연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식들은 그제야 어머니가 지역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실감했어요. 주인은 가족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돌아갔고 셋은 잔을 손에 감싼 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세 사람은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오랜만에 자식들과 나란히 걷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앞서 걷던 속도를 줄이며 어머니 옆으로 다가섰고 지연 역시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걸음을 맞췄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가족여행에서 함께 걷던 모습처럼 편안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보자. 우리도 노력할게. 민수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들어 아이들과의 영상 통화를 연결했고 화면 속 손주들은 밝은 얼굴로 영숙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멋져요. TV에서 봤어요. 귀여운 목소리에 영숙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들의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졌고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본 영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이대로 조금씩만 더 잘해보자.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오래도록 이어질 약속처럼 깊게 울렸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자 동네에는 차례상 재료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올해의 영숙은 그들 사이 어디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복지센터 앞에 도착했고 이미 모여있는 순자와 다른 봉사자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센터 앞에는 이번 명절을 함께 여행으로 보내려는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숙 씨,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 많이 기대돼요. 순자가 웃으며 다가오자 영숙도 밝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은 천천히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올라가며 차창 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마다 비워져 있던 식탁과 조용한 집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겠지만 오늘은 전혀 달랐어요. 대신 그녀는 오늘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버스 뒤편에 자리를 잡은 영숙은 가방을 옆에 두고 창가에 손을 올렸어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여행 잘 다녀와, 엄마. 명절 지나고 얼굴 보자. 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곧이어 지연에게서도 엄마 사진 많이 찍어 보내줘. 우리도 다음 명절엔 꼭 같이 하자. 라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그 문자를 천천히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자창을 닫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리자 마음 한 곳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동네 가게들, 익숙한 골목길, 그리고 오래 바라보던 대문이 점점 멀어졌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붙잡고 있던 외로움과 기다림이 뒤로 사라지는 듯 했어요. 대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어요. 순자는 간단한 간식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서로 챙겨주는 따뜻함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숙은 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와 무릎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명절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날이었다면 앞으로의 명절은 내가 살아가는 날이 되리라는 다짐이었어요. 그 다짐은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을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큰 도로로 들어서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영숙은 편안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명절,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향한 한 걸음이 부드럽게 시작되고 있었어요.